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군복을 입은 여군 대대장이 술 취한 민간인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병사들 앞에서 그 모욕을 삼켰죠. 하지만 병사들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군복의 문제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병사들 사이에서 진짜 군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박윤정 대령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침대를 정리하고 전투복을 차려입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단련된 기계처럼 정밀했죠. 거울 앞에 선 박윤정은 계급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전경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윤정에게는 이 고요한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오늘 병사들과 나눌 대화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누구는 고민이 있어 보였고 누구는 최근 훈련에서 힘들어 했었죠. 부대 식당에 도착한 박윤정의 발걸음은 다른 간부들보다 1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조리병들이 아직 준비 중인 주방을 살펴보며 오늘 아침 메뉴가 병사들 입맛에 맞을지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일과였어요. 오늘 김치찌개 간은 어때? 너무 짜지 않나? 하고 물어보는 박윤정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맛있게 먹어야 훈련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철학이었거든요. 조리병 이병 김민수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건네며 답했어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대장님. 박윤정은 직접 맛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오늘도 우리 병사들이 맛있게 먹겠네. 그녀의 미소를 본 조리병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한편에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속삭임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여자가 대대장이라니 정말 이상하다. 과연 우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시선들이 벽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박윤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펴보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죠. 모두들 잘 먹고 있나? 오늘 훈련 힘들 텐데 든든히 먹어야지. 박윤정이 식탁 사이를 걸으며 병사들에게 건네는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어떤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어색해했지만 또 다른 병사는 네, 대위님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었거든요. 그런 작은 반응들이 박윤정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전 8시 부대 전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4박 5일 유격 훈련이 드디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박윤정 대위는 훈련장 중앙에 서서 300여 명의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부대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훈련장에 도열한 병사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는 병사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병사도 있었어요. 특히 신병들은 첫 유격 훈련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박윤정은 그런 병사들의 마음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유격 훈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박윤정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키며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에요. 병사들의 눈빛이 조금씩 진지해지는 것을 느끼며 박윤정은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분대장들이 앞으로 나와 세부 계획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은 기초 체력 훈련과 팀워크 과제, 둘째 날은 야간 정찰과 은밀 기동, 셋째 날은 종합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윤정은 각 분대장의 보고를 꼼꼼히 들으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세심한 지시를 내렸어요. 훈련 일정을 설명하는 동안 박윤정은 특히 마지막 날 계획에 신중을 기했어요. 넷째 날 밤부터 다섯째 날 새벽까지는 도심 외곽 폐차장 구간을 통과하는 야간 행군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민간인 거주 지역과 인접해 있으니 절대적으로 조용히 통과해야 해요. 박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강한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중대장들을 따로 불러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박윤정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민간 피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감사 인사만 남겨야 해요라고 강조했죠. 중대장들도 그녀의 철저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박윤정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훈련 첫날부터 박윤정은 병사들과 함께 뛰고 함께 기어갔어요. 대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맨 앞에서 솔선수범했습니다. 대대장님도 우리랑 똑같이 하시네. 진짜 대단하시다라며 놀라워하는 병사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의심의 시선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밤 11시,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부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 중대가 폐차장 부근에 도달했을 때 박윤정 대위는 무전기를 통해 모든 분대, 소음 통제, 철저히 민간인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했어요. 병사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한층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투화가 아스팔트를 조용히 밟아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가르고 있었어요. 야간 행군의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손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했어요. 앞서 3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며 단단해진 그들의 모습은 이제 진짜 군인다웠습니다. 박윤정은 그런 병사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마지막 관문에 대한 긴장감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두 중대장의 급박한 무전이 들려왔어요. 대대장님, 전방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해 보여요. 술에 취한 것 같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박윤정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현재 위치 고수하고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행동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습니다. 폐차장 입구에 도착한 박윤정이 본 광경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술에 취한 4~5명의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며 선두 중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맥주캔을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완전히 만취 상태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중대장에게 다가가 어디 군바리들이 우리 동네를 어슬렁대냐? 허락받고 왔나? 며 협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대장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박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상황을 판단했어요. 병사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동시에 민간인과의 충돌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중대원은 뒤로 물러서세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박윤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심으론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취객 중 리더 격인 남성이 박윤정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 대대장이구나. 요즘 군대도 많이 변했네. 여기가 너희 놀이터냐? 그의 말투엔 명백한 조롱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지만 박윤정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훈련 경로상 이곳을 통과하려는 것뿐입니다. 피해를 드리지 않겠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박윤정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훈련 중이라 이 길을 지나가야 해요. 최대한 조용히 통과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지만 술에 취한 남성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훈련이면 뭐야? 우리가 허락했나? 여기 우리 구역인데. 말이야.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존경하는 대대장이 술 취한 민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박윤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기에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가운데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더욱 험악해지는 걸 느낀 박윤정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길로 우회하겠습니다. 번거로움을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서 박윤정의 왼팔을 거칠게 치며 밀어버린 거였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냐? 꺼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박윤정은 몇 걸음 뒤로 밀려나며 균형을 잃을 뻔했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중대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박윤정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대대장님이 맞으셨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저런 놈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라고 속삭였지만 박윤정은 여전히 병사들을 뒤로 밀어내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병사들 앞에서 당한 모욕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가해자는 박윤정의 침묵을 비웃으며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여자가 뭘 하나 했더니 겁만 많네. 이런 게 군인이야? 쪽팔리지도 않나? 그의 말이 끝나자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의 눈빛이 실망으로, 신뢰가 의구심으로 바뀌는 걸 박윤정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박윤정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이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로도 폭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대원, 뒤로 물러서세요. 누구도 개입하지 마세요. 박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령의 무게는 여전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이 존경하던 대대장이 모욕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떤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분노를 참고 있었고 또 다른 병사는 주먹을 떨며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너무해요라고 말하는 병사도 있었지만 박윤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마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취한 남성은 박윤정의 반응을 보고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라, 여자라서 무서워서 못 대들잖아. 이런 게 군인이라고? 우리나라 군대 수준이 이거야?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폐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취객들도 함께 웃어대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군인이라더니 별거 아니네. 여자한테 군대 맡기니까 이 모양이지. 박윤정은 침묵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공무술 시범단 출신이었던 그녀에게 취한 민간인 몇 명은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게 뻔했어요. 언론에서는 여군 대대장의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여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병사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박윤정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대장님이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무력하다니 하는 의문이 병사들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라앉았고 부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취객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야, 군인들아, 너희 대장 좀 봐라. 이런 게 너희를 이끌고 있다고? 불쌍하기도 하지. 그 말들이 박윤정의 가슴을 도려내듯 아팠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 군복의 문제다. 이 군복이 받는 모독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 순간 박윤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개인 박윤정이 아닌 대한민국 군인 박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박윤정은 천천히 무전기를 허리춤에서 떼어내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전투화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어요. 병사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박윤정의 눈빛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전장에 나서는 전사의 모습이었죠. 전투화 끈을 조이는 박윤정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특공무술 시범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루틴이었거든요. 병사들은 그 익숙한 동작을 보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기 자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군복에 대한 문제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의 명예에 대한 문제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취한 남성들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정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박윤정은 특공무술 시범단에서 배운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며 양손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로 상대방과 거리를 재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한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하고 강인한 전사의 면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드립니다. 사과하시고 물러나 주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의 마지막 제안이었어요. 가장 큰 덩치의 남성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여자가 설치내라며 박윤정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박윤정은 순식간에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상대방의 팔을 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정확한 지점에 가해진 압력에 큰 남성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 나 줘.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박윤정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시범단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동작들이 완벽하게 구현되었어요. 두 번째 남성은 발목을 걸려 넘어졌고 세 번째는 목을 조여 기절시켰습니다. 마지막 남성은 박윤정의 눈빛을 보고는 스스로 뒤로 물러났어요. 이럴 수가. 전체 과정이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대대장이 순식간에 4명을 제압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와! 누군가가 감탄사를 내뱉었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대장님! 함성이 일었고 사기는 한순간에 하늘로 치솟았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다시 자부심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윤정은 숨을 고르며 넘어진 남성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박윤정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윤정의 목소리엔 이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가장 먼저 일어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건방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박윤정은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병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시면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하신다면 정당방위로 폭행을 당한 현역 군인으로서 정식으로 고발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윤정이 보여준 무력 앞에서는 더 이상 반항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법적 처벌까지 언급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어요. 리더 격이었던 남성이 먼저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도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허세를 부리던 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병사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대대장을 모욕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성들의 사과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박윤정은 그들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하세요. 여러분이 모독한 건 저 개인이 아니라 이 군복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들이었거든요. 그 말에 남성들은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대장님이 진짜 대단하시네. 저런 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 대대장님 최고다 하는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자부심이 되살아나는 소리였어요. 박윤정은 남성들을 일으켜 세우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군인들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가세요. 남성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진 후 박윤정은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심과 실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행군을 재개합니다. 그녀의 명령에 병사들의 대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 대대장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걸음걸이도 한층 당당해졌습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새벽 6시 마지막 행군을 마친 부대는 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의 걸음걸이는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우리 대대장님 정말 멋있으시다. 진짜 군인이 뭔지 보여주셨어 하는 이야기가 대열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4박 5일간의 훈련이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행군 도중에도 병사들의 변화된 모습은 계속 나타났어요.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힘든 동료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좀 들어줄게라며 무거운 장비를 나눠지는 모습, 조금만 더 힘내자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윤정은 그런 병사들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진정한 동료애가 싹트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박윤정은 전체 부대에게 잠시 멈춤을 지시했습니다. 잠깐 모여보세요. 병사들은 의아해하며 그녀 주변으로 모였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주황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박윤정은 마지막 훈화를 시작했어요. 4박 5일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박윤정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군복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여러분 모두의 약속이며 동시에 여러분 모두의 명예예요.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의 신뢰이기도 하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박윤정의 모습이 한없이 숭고해 보였어요. 어젯밤 있었던 일을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때로는 참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박윤정의 눈빛이 한 명 한 명의 병사들과 마주쳤어요. 여러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병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자신도 모르게 등이 곧게 펴지고 있었거든요.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어요. 박윤정이 말을 마치자 뒤편에 있던 한 명의 병사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의 병사도 그 옆의 병사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곧 300여 명 전체가 자발적으로 경례를 올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석양빛 아래 일제히 올라간 손들이 그 어떤 의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박윤정도 병사들에게 답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훗날 한 병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대대장님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신 분이죠. 지금도 그 석양 아래 경례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었거든요.